2017년 1월 3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춘천의 한 공원묘지 관리인이 같은 자리에 그대로 이틀째 방치돼 있는 승용차가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봤더니 핏자국이 좀 뚝뚝뚝 떨어져 있고 쓰러진 사람을 끓은 자국 비슷한 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한 겁니다. 차주는요 51세 여성 김 씨예요. 그래서 경찰이 공원묘지 CCTV를 분석을 합니다. 검은색 오피러스가 한 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차 넘버 조회해가지고 봤더니 김 씨의 남편 차예요. 폐가에서 피가 묻은 헤드셋을 발견했어요. 무작정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 석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부엌 바닥을 보니까 단단하게 다져진 바닥에 아이들의 호미하고 붓을 듭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은 우리 홍 박사하고 춘천 아내 살인사건인데 이제 뭐 물론 발생지하고 이게 다 달라요. 네. 2017년 사건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네, 2017년 1월 3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춘천의 한 공원묘지 관리인이 같은 자리에 그대로 이틀째 그 방치돼 있는 승용차 BMW 은색 그 승용차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이틀째 이 차가 이렇게 서 있지? 가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바닥에 봤더니 핏자국이 좀 뚝뚝뚝 떨어져 있고 쓰러진 사람을 끓은 자국 비슷한 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 이렇게 봤더니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앉는 자리. 벤치에도 핏자국이 있어요. 아이고 심상치 않나요? 그리고 벤치 밑에도 피가 떨어져 있는 핏자국이 있고. 야 이건 문제다. 문제 있다. 이거 이 BMW 이거 탄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에 신고할 때면 이제 춘천 경찰서에 신고했겠죠. 그 신고를 받은 그 1시간 뒤쯤에는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도 어떤 신고 전화가 하나 접수돼요. 전날 춘천에 간 우리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 새아버지가 납치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게 있었어요. 이제 사건 수사 들어가서 보니까 은색 승용차 차주는요 51세 여성 김 씨예요. 그래서 경찰이 공원묘지 CCTV를 분석을 합니다. 이 김 씨 차가 이 BMW가 1월 2일 날 이틀째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월 2일 날 15시경에 들어와요. 공원묘지로. 아, 그러니까 전날 낮 3시. 그러니까 이틀째 있는 거죠. 들어오는 게 보여요. CCTV를 쭉 돌리다 보니까 앞뒤로 해서 계속 돌리면서 그 BMW가 들어오기 앞에 저 차들도 다 체크할 거예요. 왜? 하여튼 거기 모르니까. 들어온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쭉 다 체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4시 20분 그 직전에 그러니까 40분 전이네요. 그러니까 40분 전에 검은색 오피러스가 한 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차 넘버 조회해가지고 봤더니 은색 BMW 이 김 씨의 남편 차예요. 그럼 이거 연결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즈음에 연결관계가 어느 정도 나올 쯤에 남양주 경찰서하고 공조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새아버지 뭐 이렇게 했다라 요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의 차 오피러스가 14시 20분에 들어오더니 또 이 차는 언제 나가냐면 15시 25분에 나갔어. 그러면 아내가 15시에 들어왔잖아. 25분.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오기 40분 전에 남편 차 한씨 차가 먼저 들어왔어. 그리고 40분 후에 아내가 15시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25분 있더니 한시 차만 나갔어. 아내는 없어졌고 차만 세워놨어. 그러면 한시의 오피러스에 아내가 비투성이로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높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한시를 이제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하는데 이제 한시 당연히 뭐 주변 또 김씨 주변을 상대로 조사를 했겠죠. 지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가정 폭력이 심했다. 아이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가폭이 좀 심했다. 남편이라는 이 한씨가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난항에 처해 있다. 대체로 경제적으로 좀 그러면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인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이 여성 아내의 오빠가 그 묘소에 있어요. 거기요. 아내가 차가 세워놓은.
근데 그 오빠의 묘를 이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장하는 문제 때문에 두 부부가 갈등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다음에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인 게 밝혀졌어요. 아 그럼 완전히 갈등 상태네요. 여러 가지로 이거는 한 씨가 살해할 만한 동기가 좀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갖고 현장 중심의 그 이제 수사를 하는데 묘지 꼭대기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 구역 진입로에 거기에 있고 인근 벤치 잔디밭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지점에서 이제 혈은 채취하죠. 네. 그래서 반드시 보내가지고 이게 김씨 거라면 예, 예. 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건 차라리 다행이고. 예. 그리고 이제 폴리스 라인을 딱 쳐놓고 정밀 감식을 하는데 주변 그 차 있는 반경 10m 정도로 이렇게 쳐요. 폴리스 라인 쳤대요. 예. 그래갖고 과수요원이 한 7명 붙었다가 나중에는 더 넓게 안 하고 15명까지 붙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강원청에서 많이, 초급수사 예, 예. 엄청 꼼꼼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폴리스 라인 그 외부 쳐놓은 데 말고는 외부 쪽 수색할 때는 수색견까지 동원해요. 지금 일단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시신 찾기 하는 거예요. 시신 예, 찾기. 예. 그 과정이 그 묘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요. 공원묘는 얼마나 전 커요. 거기 그 시신 찾기 위해서 수색견 동원해갖고 찾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아이고.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 예. 그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제 수거품이 담배꽁초 2개, 그다음에 씹다가 버린 껌, 예. 요 2개를 이제 찾아가지고 한씨 건지 혹시 해서 이제 그 인근 DNA를 조사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혈흔 분석과 그 저 김성민 경사가 이제 찾은 그 핏방울은 예. 또 그 당시에 영하 10도가 엄청 추웠대요. 그리고 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네. 얼었다 녹았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아. 그래서 이거 뭐가 제대로, 거기에다가 네. 새벽에 내린 이슬의 습기에 혈흔이 얼었다 녹았다 이 형태가 자꾸 변해지죠. 그 변하고 희석이 되고 그렇죠. 이슬하고 섞여서 물이 그래서 끼랑. 이 혈흔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 어떤 거요? 진입로 이 들어가는 그 반대편 쪽에 연석 있잖아요. 쭉 깔리는 연석. 예, 예, 돌. 그 연석에 까마귀 혈흔 발자국이 막 있어요. 어머, 까마귀 발에 발자국인데 피가 피. 묻어갖고 이렇게 찍힌 발자국. 예.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류 매개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연석에 묻어 있는 피를 예. DNA 감정 의뢰를 했어요. 예. 역시 김씨 걸로 나왔어요. 아, 김씨 피가 맞아요. 예측대로. 그러면. 그런데 어떤 유력 용의자인 그 한 씨의 어떤 단서는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한 씨를 계속 추적하다가 1월 5일 날이에요. 1월 5일 날. 예. 한 씨가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아요. 부부관계 뭐 안 좋았으니까. 부동산 개발을 한 씨가 하고 있는데 네. 동업자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 있는데 주변에서 탐문을 해봤더니 내연녀라는 거야. 내연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조사를 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등등이 있어요. 경찰에. 하여튼 이거 보면 자 사건 당일은 1월 2일이죠 아까. 네. 1월 2일 날 그 추정되는 밤에 자기가 한 씨 만났대. 그날 예. 타는 냄새가 엄청 나더라. 타는 냄새. 탐내. 옷에서 옷에서 탄내가.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야. 아우 저 고기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고기 구워 먹었어요? 왜 이렇게 탄내가 나? 그 옷에서 탄내가 나요. 그랬더니 그 한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추워서 불 피웠었어.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요 내용을 의미심장. 경찰한테 그 내연녀가 얘기를 해요. 이 너무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네, 교수님. 그 얘기 듣고 저 수사관들이 섬찟했대요. 혹시 야 이거 그러면 혹시 죽인 다음에 처리를 처리를 이거 불을 한 무슨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닐까?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다고 그래. 아이고 아 뜨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자 그렇게 1월 5일 날 한 씨의 내연녀를 확보한 다음에 1월 9일 날 한 씨를 검거하게 되는데 네. 한 씨를 검거해가지고 이제 저 경찰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 묘지에 있을 때 차 안에서 김 씨하고 다퉜다. 아, 간 것도 맞고 다툰 것도 맞대요? 맞다. 예. 그때 내가 때린 건 맞다. 때렸대요? 예, 때린 예. 건 맞다. 그리고는 나 내려줬어. 어이? 그리고 난 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그 여자가 어디 갔는지 행방 몰라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 같아서는 때려가지고 죽여서 그 지차에 싣고 나간 걸로 지금 경찰은 추정하지만 예. 증거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 한가는 그대로 두고 예. 한가 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한가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지인들이. 뭐래요? 예. 이 한가는 입만 열으면 거짓말한대요.
아 거짓말쟁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 있잖아요. 예, 예. 입만 열으면 거짓말한다. 네. 그 다음에 아주 질이 나쁘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평판이 매우 안 좋네요.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예.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 그 다음에 아내 지금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김 씨하고 그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거 분명하다. 예.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당일날 동선을 찾자 얘를 차라리. 그러게요. CCTV를 추적해가지고 일주일 이상 추적을 해요 이제 경찰이. 1월 12일 날 1시에 동선이 찍힌 CCTV를 확인하면서 역추적을 하게 되는데 네. 자, 1월 2일 날 발생했는데 그때 들어오고 나간 거는 그 묘소에 있었잖아요. 확인됐잖아요. 그 이후에 끊겼으니까 더 이상 못 하겠고 예, 예. 이 한가를 쫓다 보니까 1월 12일 날 찍힌 저 동영상이 하나 있어. 네, CCTV가 네. 그거를 확인하면서 거꾸로 역추적을 해. 어느 지점에서 차가 잠깐 섰는데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당연히 하잖아. 네네네. 하다 보니까 그 산골짜기 도로변 하천에 기름통이 하나 있고 장갑이 있는 거야. 그 뭐 우연히 다른 사람이 버렸을 수도 있지만 걔가 하필이면 섰던 도로변 옆에서 발견되니까 예. 그걸 수거를 했어 경찰이. 네네네. 그 기름통을 근거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철물점 마트를 또 싹 다 뒤져요. 예. 그 과정에서 이 한가가 철물점에 들려서 장갑하고 기름통을 사는 게 그 발견한 거 있잖아. 예, 예. 그거를 15시 20분경에 산 거를 확인돼요. CCTV를 확인을 해요. 또 마트 철물점 다 가가지고 팔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CCTV를 또 봐요. 예. 그 과정에서 그 철물점에서 그 장갑하고 기름통 사는 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15시 20분경에. 오후 3시 20분에. 그때 그 화면에 비친 거는 콧수염이 있는 예. 50대 초반의 남자가 석유통을 사러 왔고 20리터들이 두 개를.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철물점 주인이 판매하고 나서 자기가 거스름 둔 것까지 알고 있어. 기억이 기억을 하고 난대요. 있어. 예. 이거 당신네 거기서 팔았죠 하고 가니까 그 이후에 기름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름통.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갔더니 그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석유 등유를 예, 예. 40리터를 두 통에다가 나눠 담은 거지. 그럼 딱 20리터짜리. 맞네요. 그거를 산 것까지 네. 나와요. 그런 이제 그 장갑 그 장갑 부분에서 네. 겉에서 그 김 씨의 혈흔이 또 나와요. 아유, 이 장갑에서요? 그러면 너무 이거는 안쪽에서 장갑 안쪽에서는 그 한가의 유전자도 나와요. 땀 흘렸을 때. 그러면 맞네요. 등에는 김 피가 씨의 나와요. 혈흔. 예. 그러면 이거 볼 것도 없죠. 그래서 그 장갑이 발견된 하천 그 주변 또 정밀수색을 아주 광범위하게 네. 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은 게 예. 하천 가장자리에서 예. 불에 탄 새끼 손가락만한 탄화물 조각을 뭔 시꺼멓게 물질을 탄 예, 그걸 예. 발견을 해요. 요만한 거. 그런 거 다 수집을 해요. 그리고 하천이 그때 얼어 있었는데 얼음을 다 깨고 예. 그 깹니다 다 일단 깊이 한 50cm 정도 되는 그 부분에서 예. 일부 조각을 발견했어요. 딱 예. 보자마자 이거 사람 뼈라고 딱 단정했대요. 아. 금방 알았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얘가 태우고 일부 남은 시신은 그 하천에다가 다 뿌린 거다 이거. 그러게요. 근데 경찰들이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에 태운 상태에서 뼈가 나오면 DNA가 없어요. 도출이 안 됩니다. 또 다른 현장도 이제 뭐 광범위하게 했잖아요. 네. 그 팀에서는 장갑이 나온 하천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네. 폐가가 있더라는 거야. 예. 그 폐가에서 피가 묻은 헤드셋을 발견했어. 예. 그 폐가는 거의 쓰러져가는 흑벽이에요. 옛날. 그 빈집입니다. 예. 양철 지붕이에요. 양철. 네, 네. 거기다가 문짝이 떨어져 있는 부엌이 있는데 예. 이 형사들이 그 집에 폐가에 그 헤드셋 떨어져 있는 곳이 연락받고 가자마자 예. 다른 곳 가지도 않았어. 어디 가요? 무작정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 석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아, 그럼 맞네요. 거의 맞다고 봐야죠. 자, 아궁원 직경이 1m 내외래요. 네. 둥글게 1m 내외에서 시작된 끄름이 천정까지 이렇게 어유, 얼마나 많이 얼마나 그래서 끄름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 최근 끄름이더래. 아, 그러면 끄름. 옛날 끄름하고 금방 다르죠. 구분이 되거든. 예. 그 상황에서 그대로 두고 예, 예. 부뚜막 있잖아요. 부뚜막. 네, 네, 거기다가 루미놀 시약을 쫙 뿌려. 피. 예. 루미놀 시약을 배포를 했더니 막 그냥 반짝반짝 여기저기야. 형광 반응이. 아유, 그럼 거기 그러면 피가 막 시신을 태우기 전에 흘린 피가 응. 부뚜막 같은 데다 묻어 있던 거지. 그렇죠. 루미나를 뿌리니까. 예. 이제 이때부터 아궁이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바닥을 봤더니 부엌 바닥을 보니까 예. 단단하게 다져진 바닥이 아니더래. 뭐가 막 이렇게 흔적이 예.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호미하고 붓을 듭니다. 뭐 나올 거 바스켓에서. 같으니까. 예. 그래서
거의 손가락으로 살살살 파면서 붓으로 예, 예. 마치 그 유물 발견하듯이 예. 요렇게 바닥을 파내려 가면서 이제 했습니다. 예. 붙들고 거기에서 결국은 아직 타지 않은 어우. 근육이 붙어 있는 뼈 조각을 몇 점 발견합니다. 감식을 해서 그게 김씨 거라야지 맞지. 그렇죠. 했더니 16일 날 국과수에서 회신 왔어요. 김씨의 뼈 조각 맞다. 아까 그 개천에서 하천에서는- 얼음 깨고 찾은 것도 예. 그거는 확인이 조금 확인 어려웠지만, 요 근육이 붙어 있는 뼈 조각 안 타서, 예. 안 탄 거. 여기에서 김씨의 뼈 조각 맞다. 부뚜막에 있는 혈흔은 김씨의 피다. 아, 그럼 맞네요. 예. 이건 이제 이 정도 되면 게임 끝났잖아요. 예. 바로 이 한가 데려다 추궁합니다. 뭐 그런 너 이만 너 이거 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네가 손대서 장갑 기름통 발견했고 기름통 파는 철문점 가서 네 CCTV로 네 얼굴 나왔고 장갑도 다 네 거기에서 유전자. 장갑에서도 DNA 도출되고 김씨 피 나왔고 거기서 좀 그 10분 내외 거리에 폐가 그 폐가에서 이거 다 도출돼서 네가 한 거잖아. 인마 동선이 딱 맞잖아. 예. 이건 자백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예. 얘가 자백을 해요. 해요. 계획살인은 아니다. 아, 계획한 건 싸우다가 아니래요? 우발적으로 죽여서 시신 처리만 이렇게 한 것이다. 요거 전말을 한번 쭉 볼게요. 그래야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춘천 공원묘지 벤치에서 이 머리를 여러 번 때려가지고 살해를 했고 네. 그거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그 폐가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쌌대요. 네,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쌓고 시신을 네. 가부좌로 아휴. 해서 앉혔대요. 그 장작 위에. 장작을 쌓고 장작 네. 위에다가 시신을 딱 가부좌로 앉혔어. 앉힌 다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웠다는 거예요. 아유. 계속 부으면서. 그러면 너 이 폐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요. 그랬더니 이 폐가는 이 사망한 그 여성 김 씨하고 둘이서 펜션 사업하려고 옛날에 살았을 때 펜션 사업하려고 거기 돌아본 곳 중에 한 곳이래요. 자백은 그 이제 9일 만에 한 거예요. 9일 만에. 검거되고서. 검거되고도 9일 만에 한 겁니다. 이게 머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네네. 부딪히게 해서 살해했다 이런 내용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망하니까 아내를 내 승용차에다 싣고 예. 홍천 내촌면의 그 빈집 아까 그 폐가. 폐가로 가서 홍천 내촌면에서 15시 20분부터 19시까지 아휴. 꽤 긴 시간이죠. 그렇죠. 소외 작업을 했다. 태우는 작업, 화장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진짜 얘가 진술한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판결문을 좀 뽑아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판결문에 이제 범죄 사실을 보면 이게 명확하거든요. 네. 봤더니 피고인은 2017년 1월 2일 14시 53분경에 추모공원에 있는 피해자 오빠의 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오빠 묘 이장하고 그다음에 이혼 상태잖아요. 네네, 소송.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싸움이 붙었어요. 예. 그러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번 때리고 예. 그 다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BMW 승용차를 세워둔 쪽으로 가니까 예. 그곳 그 벤치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맞잡고 돌벽이 있는 이렇게 서 있는 예, 예. 차 쪽에서 돌벽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피해자가 서 있는데 그 얼굴을 잡아갖고 벽에다가 내리 찍어. 아유. 그래서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예. 그때 벤치에 덥석 주저앉아요. 여기 확 아우 하고 맞았으니까. 딱 주저앉아요. 예. 주저앉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가 역시 너는 안 돼. 폭력을 역시 막 너는 안 돼. 행사하니까. 나 경찰에 너 신고할 거야. 이런 말을 하자. 예. 이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예.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서 예. 벤치 위에 눕히고 벤치에 이제 훌쩍.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 찍어서 이렇게 잡고 머리 잡고 그냥 이렇게 막 찍어서 찍었다는 거예요. 이미 피해자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몸이 축 늘어졌음에도 계속해서 양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수회 그냥 계속 찍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아예 사망했어. 이게 저 판결문에 나온 범죄 사실이니까 네. 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그랬네요. 네. 이걸 내가 이제 일부러 찾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지르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예. 2017년 1월 2일 날 17시 11분경이에요. 예. 거기서 시신 실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촌면 쪽으로 간 거예요.
그 홍천군에 있는 마트에서 아까 이제 철물점 마트 같이 해요. 예. 거기에서 등유를 담을 예. 20리터들이 말똥 2개를 샀어요. 예. 그리고 장갑도 한 묶음 사요. 그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등유를 가득 2개 채워요. 예. 그래서 같은 날 17시 30분경에 폐가에서 아궁이 맨 아래에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한 통을 부어요. 20리터 한 통을 기름. 부어요. 나무 깔고 예. 부은 다음에 자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자기 아내 피해자. 끌고 와가지고 아궁이에 딱 앉혀요. 예. 그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아휴. 3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를 태운 겁니다. 계속 그 기름 부어가면서. 그러니까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놓고 기름 뿌려놓고 아내를 가부좌 상태로 이렇게 앉힌 다음에 예. 그 3시간 동안 기름 부어가면서 3시간 붓으면서. 동안 태웠다. 근데 요거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게 불태우는. 그러니까요. 예. 통상 화장장 온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도 1200도에서 높죠. 1300도 고온이에요. 예. 예. 그래서 1시간 이상 그것도 가열을 해야지 유골 수습이 가능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때 시신을 얘가 이런 식으로 태웠다면 3시간 이상 혼자서 이게 연기도 엄청나게 나는데 이게 그쵸. 혼자서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의문점은 있어요. 저 추가로 담배꽁초도 한가가 피운 거 발견합니다. 거기에서요, 폐가에서. 예. 다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예. 얘는 아주 증거가 나와야지만 인정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 태우고 난 다음에 뼈 조각이 남았잖아요. 네네. 요거를 이제 이땅 속에 묻었는데 그 부엌을 파가지고 이제 그 바닥에다 거기다? 일부 묻고 예. 그리고 일부는 가다가 아까 유기한 겁니다. 하천 나쁜 있는데. 새끼예요, 정말. 예. 얘는 그러면 어떻게 아내가 그 그러게요. 묘지에 올 거를 알고 미리 가서 기다렸느냐 이게 또 의문이죠. 네네. 장모가 있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를 만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춘천에 자기 오빠가 묻어있는 그 네. 묘소에 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까지 엄마 만나러 왔으니 당연히 춘천에 있는 오빠 춘천에 묘지도 왔으면 가겠죠. 당연히 오빠 묘소 갈 거라는 네, 걸 네. 아는 거예요, 요놈이. 요놈은 우리가 볼 때는 계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1시간 전에 공원 묘지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인적이 드문 공가에서 시신 소외했고 네. 그다음에 혈흔이 묻은 이 차 차. 나중에 이제 여기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 TV에 지 차를 안에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세차하는데 예. 세상에 어떤 놈이 이런 세차를 뒷문을 열어가지고 그 고압 분사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안에다 막 뿌려요. 이게요, 이 김 씨가 찾은 이 공원묘지에 김 씨 오빠 있었잖아요. 네. 이 오빠가 어떤 사고로 죽었냐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네. 교통사고로 이제 이 오빠가 죽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장 문제가 싸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요 한가하고 김가 김씨 두 사람은 예. 10년 전에 재혼한 사이예요. 초혼들이 아니에요. 그 아까 애가 신고하면서 네. 그 새아빠라 새아빠라고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아우, 정확해. 응. 역시 다르네 분석가라. 2016년 11월 달부터 요 두 예.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로 좀 사이가 좀 틀어졌고요. 그 즈음에 오빠가 네. 그 공원묘지 계신 분 있잖아요. 예. 이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 보험금을 얼마로 수령했냐면 1억 2천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니까 돌아가서. 1억 2천만 원을 수령했는데 지 처남 사망한 거 중에서 4천만 원을 요 한가가 사용을 해버렸어요. 무단으로. 예. 이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마찰이 엄청 심했어요. 그렇네요. 그 원래는 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빠를 매장하거나 이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가 4천만 원을 홀딱 갖다 써버린. 써버린 바람에 제대로 그 묘소에 모으시지도 못한 거예요. 준비한 걸가 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안 됐고, 예. 그러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장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두 사람 사이에 나빴던 거고 요 새끼 검거할 때도 에러가 좀 있었어요. 예. 1월 3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검문부릉하고 도주까지 했는데 예. 1월 4일 날 남양주시에 있는 그 야산 교회 앞 공터에서 차를 발견하고요. 예. 요때 차는 다 세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불안했는지 거기다 버리고 갔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아까 내연녀 아까 동업하는 여성 예. 이 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도피 행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네. 둘이 같이 있는 휴대폰 요거를 범인 도피로 해가지고 경찰이 쪼은 겁니다. 내연녀를. 아, 그래서 아까 막 그래서 얘기한 자기가 거예요.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풀어준 거예요. 얘기할 어디서 수밖에 없어. 판내가 났어요. 뭐 하는 거를 다 협조한 거예요.
그렇죠. 범인 도피로 왜 휴대폰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둘이. 예, 예. 요걸로 경찰이 엮은 거예요. 당신이 이러다가 아주가 구속시켜서 수사하는 수가 있어 하니까 절절절절. 예, 그렇게 해서 요놈이 이제 도피행각을 가다가 예. 그 여자가 먼저 잡혔잖아요. 아까 그 아까. 내연녀부터. 예, 예, 그래갖고 그 탄내 난다고 나 진술하고 그래서 그 여자는 경기도 광주에서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진술 그 주변 지인 탐문을 해갖고 요 한가가 9일날 누구 만난다는 것까지 다 경찰이 소스를. 아까 9일에 잡혔잖아요, 한가. 예. 그 누구를 만난다는 걸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난 12시 10분경에 양평 서종면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그 있는 거를 딴 겁니다. 이 한가를. 요놈 재판은요 2017년 6월 16일 날. 얘한테 적용된 거는 살인, 네. 사체 유기, 맞네요. 그다음에 사체 훼손. 훼손. 예, 그래서 징역 20년 때렸어요. 그리고 위치 장치 전자발찌 20년. 예. 가정폭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고 네.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죄 처벌 전력이 이미 있어요. 과거에. 그전부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했다는 거거든요. 예. 요놈 뭐라고 그 재판정에서 얘기했냐면 내가 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건 맞다. 예. 내가 그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게 뭐예요? 상해치사 상해치사. 내지는 폭행치사로 처벌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내외잖아요. 에이구.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내리 찍었고 그죠. 축 늘어졌는데도 계속했다면서요. 그리고 시체 수습이 아니고 그거는 살인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을 태운 것이다. 그렇죠.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행위 하고. 그렇죠. 계속 도망 다니고. 그다음에 피해자 행방을 묻는 그 딸도 또 아빠한테 새 아빠한테 전화했었어요. 엄마 어디 갔냐고. 갔냐. 그런데 그 딸한테도 나 몰라 왜 무슨 일 있냐? 아유 뻔뻔해. 이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오늘은 사실은 춘천에서 살인 사건 발생했고 시신은 홍천에서 처리했던 네. 아내. 아직까지는 이혼이 확정 안 됐으니까 아내 살인 맞죠, 그렇죠? 예. 춘천 아내 살인 사건 253회로 좀 다뤄봤습니다. 화나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이 새끼가 얘기한 거를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줘서 감형해 준다는 게 속상해요. 맞아요. 아닌 거가 눈에 빤히 보이는데.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쯤에서 네. 마치겠습니다.